외국인의 코스피 동향은 여전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2조 6천억. 그 와중에 이제 코스닥이 이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인버스는 현재 이제 많이 줄여놓은 상태고요. 그래도 이번에 조금 이득을 가져갔었죠. 코스닥은 이제 오르지도 못하고 제가 좀 많이 가져갔었는데 분할로 줄이는 와중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코스닥에는 이제 150조 국민성장펀드 중에서 5년간 한 30조, 50조 정도가 코스닥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주식에, 그 중에 주식에 투자하는 게 얼마인지, 주식에 투자하는 것 중에 30%가 코스닥 들어가고, 코스피는 10%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5년간 한 30조 원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코스닥 시총이 한 600조고, 코스피 시총이 한 6천조 정도 되죠. 한 10배 규모죠. 코스닥은 버블이 심하긴 하지만은, 시총이 한 600조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152, 일단 21선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는 전고점을 돌파할 이제 기치를 마련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 따라서 이후에 이제 코스피 상승은 좀 둔화가 되고 코스닥도 이걸 넘었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못 넘으면은 소용없을 거고 다시 21선을 깨면은 또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코스닥 인버스를 줄이는 것은 뭐 성장 펀드 때문은 아니고요. 그것 때문이면 저희가 인버스를 이때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그죠? 21선을 회복하기 때문에 좀 더 줄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회복할 때 좀 줄였었고요. 이렇게 분할로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코스닥 인버스는 일단은 처분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소량 남았습니다. 소량 한 20%가량 많았다가 지금은 1배 기준으로 한 5%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미국장 시작 전인데 일단은 나스닥 선물이 1.4% 정도 상승했고요. 이렇게 상승 중인데 아직도 선물 매도가 4조 원 누적으로 쌓여있다는 점. 요거는 6월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니까는 그때까지 반등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못 오를 가능성. 아니면 중간에 이게 급하게 처분이 된다면은 상승 보겠습니다. 이게 다시 뭐 0으로 플러스로 돌아서면은 상승 보도록 하고요. 계속 마이너스 6조 원, 5조 원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면은 6월을 들어서 조금 하락전환 하거나 언제 하락전환할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와중에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외국인이 다시금 이렇게 들어왔어요. 요거는 긍정적입니다. 코스닥은 21선을 회복 못했어요. 코스닥 150은 아까 회복했었죠. 근데 150 기준으로 해야죠. 뭐 코스닥 인버스나 코스닥 레버리지가 150 기준이라서 아니면은 코스닥 21선을 회복하고도 근데 전고점이 멀지가 않아서 거의 21선 뚫으면 거의 같이 뚫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닥은 검은 머리 외국의 CFD도 꽤 크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CFD일지 이게 만약에 검은 머리 외국인 우리 한국인들의 CFD가 외국인으로 잡힌 거면은 그러면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 진성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이러한 것들은 물론 진성 외국인의 물량이 있을 걸로 보지만은 그동안 외국인이 엄청나게 꾸준한 기간에 좀 많이 팔거나 많이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600조 정도로 작지 않습니까? 시총 자체가 지금 600조인데 월가가 굴리는 막 1000조, 2000조 자금이 들어와서 여기서 뭔가 해먹기에는 좀 작은 시장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해먹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큰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시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버블은 큰데 지수는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한 7조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 중에 30%가 코스닥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종 섹터들을 잘 봐야 됩니다. 요게 뉴딜 펀드 때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는 뉴딜 펀드에 많이 올랐던 것은 오르지 않은 애들 중에서 이미 많이 오른 애들은 조금 50%에서 50%도 못 가는 애들도 많고요. 그냥 떨어진 애들도 있고 조금 많이 가봐야 100% 정도 가다가 꼬라박혔고 못 간 애도 많습니다.
오르지 않았던 그 당시 2차 전지를 견인하는 역할을 뉴딜 펀드가 동참을 했었습니다. 나중엔 결국 거라 바뀌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뉴딜 펀드 때의 에코프로 같은 애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그 섹터가 이 13개 중에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죠. 블로그에서 이거 1편, 요게 1편이고 2편, 3편에서 좀 종목을 좀 찾아드릴 예정이 있으니까요. 솔봉 블로그, 이렇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좀 창조하시면은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글로벌 급락장이 나오면은 이거 150조를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은 주식에는 한 연 7조씩 5년 정도, 7호 35조, 그 중에 코스닥이 한 10조 이상, 다른 건 150조 한다고 해도 딴 것도 뭘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좀 복잡해가지고. 뉴딜 펀드가 망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코스닥은 작전주 천지라서 시총상위가 이렇게 되면은 뉴딜 펀드랑 똑같이 알테오제 이런 작전주 애들이 시총상위인데 그걸 또 계속 사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또 넣고 바이오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2차 전지는 급락해서 급반 두 번째 상승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되긴 했는데 2차 전지는 주가는 떨어졌는데 실적은 더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양극재 자체가 지금 원래 사기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오르더라도 못 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일부 종목은 조금 가다가 꺾일 것 같고 그중에 많이 오른 애들이 이제 몇몇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은 이걸 끝으로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제 솔직히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아 150점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차라리 R&D에 투자를 하거나, 그죠? 아니면 PBR 1 이하의 저평가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성장주에 투자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고평가가 얼마나 돼 있던지, 이 로봇도 지금 현대차, LG전자 해가지고 현대모비스 지금 이미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 조금 더 가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코스닥 쪽이어야 돼. 코스닥 쪽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 있어가지고. 그래서 글로벌 급락이 조금 늦어진다면은, 근데 이번 6월 전후에 이게 코스피가 급락을 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외국인 선물동향 보면서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전쟁이나 어떤 다른 걸로 조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는 무조건 이평선과 외국인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왠지, 요게, 2차 전지도 들어가 있고, 이게 겹치는 애들이 코스닥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하던 애들이, 디스플레이 장비 하던 애들이 2차 전지 장비 제조로 넘어간 애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정리 들었던 애들이 있고, 걔네들이 지금 많이 오르긴 했죠. 그러면서 AI도 접근하는 애들이 조금 있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SFA도 좀 그렇고. 지금 하나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게 필반도체가 지금 쌍봉 근처입니다. 쌍봉. 여기를 쌍봉이라는 건 살짝 넘을 수 있어요. 살짝 넘다가 요거 6월에 문제가 되려면 살짝 넘는데 타다가 꺾여야 돼요. 이거. 지금 필반도체가 넘었거든요. 전고점을. 여기를 다시 깨서 내려오면은 무조건 조심하겠습니다. 나스닥백은 아직 못 넘고 아직 쌍봉인데 이제 쌍봉을 이번에 좀 조심하려고. 왜냐면 외인 선물이 좀 저렇기 때문에 지지대에서 오르지 못하고 내려오게 되면 요 쌍봉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쌍봉이 되면은 6월 달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지금 지점에서 못 오른다는 얘기니까, 그죠? 쌍봉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흔히 잘하던 요 단기 쌍봉을 부과할지, 아니면은 또다시 늘 하듯이 이렇게 또 많이 올린 다음에 조정이 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예측하려는 거 아니고 늘 아시다시피 대응할 뿐입니다.